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평화롭고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고 아주 평범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배달대행 기사기 때문에 적당한 매출을 올리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 목사 아들이었고 그렇게 모태신앙이 되어 있었고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순 없지만 모태신앙이 되어 있긴 한데 하나님을 부정할 순 없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횡설수설하는 걸 예방하고 싶어서 텍스트를 쳐서 기록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취미 유튜버의 한계인 것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평화로운,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고 순조로워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색이 없던 많은 사람들조차 탄압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들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목소리는 극우, 내란 세력, 배신자, 토착외구라는 워딩으로 뭉개지고 있죠. 저는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말주변도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를 무시하셔도 되고 욕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존재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다른 지식인들이 외치는 목소리에도 야유와 조롱 그리고 극우 내란 세력이라고 뭉개시는 게 정녕 올바른 모습인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들 중에는 진보 세력 혹은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헌신하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꽤 많으니까 하나하나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생각나는 분들만 봐도 진중권 교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보수라는 뜻은 아니지만 백광현 기자님도 있고 설주환 변호사님도 있고 제가 챙겨보는 게 그런 것 뿐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나는 분들만 해도 그래도 꽤 지식인이고 배울 만큼 배우셨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도 돌아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저는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삶과 가정 혹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과 멸시를 아끼지 않고 보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저 극우 내란 세력 토착 외구 같은 놈이 저런 말을 함부로 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목소리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폄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깨어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좀 더 사회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포기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좀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전부 부럽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마음이 계속 무너지려고 하길래 제 생각을 좀 단순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나 빼고 모두 부자고 부유한 사람들 뿐이구나. 그래, 그게 맞지. 나는 사실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간이 좀 흘렀고 사실 저라는 사람도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저보다는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목표하고 계획했던 거에 한 걸음 한 걸음씩은 발을 디디며 다가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자칭 중도를 표방하면서 민주당과 진보 세력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겼네요. 당신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요? 하루하루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 같은 취미 유튜버는 이 정보를 취합해서 소개할 용기조차 안 나는, 그럼에도 지난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정녕 당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이고 맞다고 생각되는지 계속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파고는 당장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피해자가 되어서 고발을 했고, 그 사건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1년이 됐네요. 근데 그 사이에 수도 없는 보안 수사 반려로 경찰과 검찰을 핑퐁처럼 오가다가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인사이동으로 담당 검사도 바뀌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제 올해 몇 달 지나면 검찰이 해체됩니다. 개편이 되죠. 문크예거께서 참 좋은 거 만드셔서 지지부진 늘어지고 이제는 이재명 휘하에 정부에서 더 야무지게 만들어 놓으셔서 제 사건이 내년에는 끝날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진척이나 될까요? 아니면 뭐 더 밀릴까요? 법리적으로 시시비비를 다퉈야 되는 그러한 건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평소에도 다양한 송사에 휘말리는 여러 사람들도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이제 더 기약 없는 결과를 언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많은 법조인들과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던 일들은 이제 곧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만, 그럼에도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은 그냥 종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목표 아래 모인 사람들이 펼치는 정치가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잘 모르겠고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그 전과를 민주화 운동의 훈장이라고 포장을 많이 하죠. 그거와 상관없는 전과도 뭉뚱그려서 포장하는 와중에 그 훈장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발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잘 지내야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얹어주려고 시도하고 그 수장을 방북시키기 위해서 문서까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NL 계열의 대부와 통일부 장관은 이제 뭐 아예 두 국가로 병존하며 지내야 하고 통일은 폭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통일을 외치던 사람들이 김정은의 입맛에 맞추어서 태세를 착착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보고 듣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 적 없고 밑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고친 거라는 식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게 됩니까? 더 집요한 분들이 꾸준히 진실을 파헤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젠가 백강은 기자님이 공개한 문서 보셨죠? 그거 보고도 여전히 흐린 눈하고 계속 이재명 실드 치시는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 얘기 아니니까. 백광현 씨도 민주당 당원이셨어요? 그건 아시죠? 좌파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인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진실을 인양하는 건데 왜 당신들은 눈앞에 있는 실체적 진실을 보면서도 썩은 사법부의 조작과 날조라고 막 치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만 봐도
그 세력들이 누구보다 종북을 추앙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종북을 원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북한과 중국을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도 보세요. 인민들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에서도 뭐 핵이니 뭐니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서구에 있는 좋은 건 다 누리고 있잖아요. 본인도 유럽에서 유학했고 중국의 정재계 큰손들을 보세요. 본인 가족들, 자녀들 서구 문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게 하고 재산도 거기다 축적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가 굳이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없는 이번에 평택에 출마하니 뭐니 연병을 떠는 그 사람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입시비리 뭐 그것만 봐도 더 설명할 게 있나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빵 갔다가 사면돼서 나왔는데 계속 썩은 사법부가 날조한 거란 식으로 계속 자기는 잘못 없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몰랐으면 무식하신 거고 뭐 알고도 그러는 거면 좀 부끄러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극우가 아니에요. 저는 극우 깜냥해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극우다? 그럼 전 그냥 극우 할게요.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고. 정치 저관여층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셨다면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셔서 좀 정보를 찾아보시고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좌파를 격렬하게 지지한다. 그건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유토피아를 저딴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거를 부끄러움을 좀 느끼셔야 되지 않겠나요?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이승만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야 되려나? 적어도 지금 당신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과 개를 같이 할 수준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닐걸요? 제 생각을 얘기한 거지만 그들의 공을 가지고 많은 과오를 덮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오만 책잡아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매도하기에는 당신들이 품고 있는 지도자와 리더들의 과오는 개 잡범보다 하찮은 수준이에요. 비빌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의를 위한 과오 혹은 지도자의 야욕에 의한 치명적인 과오에도 그렇게 당신들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런 잡범 수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죄에 대해 이렇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정말 우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 들으시면 쪽팔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아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배달대행 기사인데 그렇게 많은 지식인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걱정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저보다 똑똑하고 배우신 분들께서 조금은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그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하찮은 종북 세력, 사회주의 호소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진보 이데올로기를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저런 종북 세력들한테 왜 여러분들의 유토피아를 맡기려고 하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면 국민의힘을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만 둘 다 똥일지라도 혈변은 퍼다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금야금 저렇게 대한민국의 빨간색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는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평하게 생각하죠. 대한민국 언제 공산화 되냐? 니들이 말하는 적화 통일 언제 되냐? 저도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 완성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내일, 몇 년 후, 뭐 하다못해 10년 후에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하나 밟아가며 빌드업되는 이 과정의 끝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보통의 국민들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죠. 조금씩은 걱정을 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조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미래와
내 주변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위에 말했듯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꼴랑 교회에 몇 년 있었다고 성경 말씀을 하나 끄집어 왔는데, 귀한 성경 말씀을 뭐 이런 곳에 인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좌파 크리스찬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인용 많이 하고 구구절절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니까 저도 여기다가 성경 말씀 하나 감히 숟가락으로 떠서 인용 한 구절 할 테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